100억을 뜯어냈다고요? 이건 그냥 아예 문장 자체가 범죄인데? 일본의 한 여성이요. 네. 자신이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사귀었던 남성, 그런 남성들을 살해해서 그 남성의 유산이라든지 보험금을 챙겨서 100억 원을 챙긴. 그래서 일본의 블랙 위도우라고 불린 사건이에요. 대단한 여자분인가 봐요. 아니 블랙 위도우라고 하면은 이제 교미 후에 네. 암컷이 수컷을 좀 죽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연세도 많으세요. 일본 교토에 사는 60대 여성 가케이 치사코 씨 이야기인데요. 60대요? 60대입니다. 젊은 사람도 아니고. 약간 선생님처럼 생겼는데? 아니 설명이랑 논문 사진이 지금 블랙 위도우가 60대 여성분인데요. 현재 사형 선고 받고 수감 중에 계십니다. 이게 사형 떨어지려면 정말 극악무도해야겠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이 여성과 만나는 남성은 다 죽는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분입니다. 정말 쇼킹한 게 지금처럼 완전 미모가 뛰어나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더 놀랐던 거예요. 네,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졌냐면요. 2014년에 일본 교토부 경찰이 자택에서 숨진 사람을 발견합니다. 근데 발견하고 보니까 바로 그 치사코 씨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가케이 이사오 씨인데요. 저렇게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령이셨어요. 네. 그런데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이 부인을 딱 지목하고 체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 남성의 시신에서 청산가리가 검출이 된 거예요. 목살이네. 그런데 초활화되면서 이제 검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청산가리를 먹일 때 초보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먹인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쓰는데 이게 뭔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부인이다라고 유력 용의자를 지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왜 아내를 의심한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네. 근데 결혼 기간이 한 달. 한 달인데 나중에 뒤를 좀 보니까 남편이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아내. 전액이 다 아내한테 가도록. 한 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조금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한 달 뒤에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아내. 그런데 이 여성이 되게 뻔뻔했던 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 아니 내가 어떻게 남편을 죽이냐. 난 절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私が毒を手に入れる手段がないですよ。殺人事件なんて言われるなんて、ほんまにそれするぐらいやったら下上来て死んだ方が楽ですわ。 사람 아니야, 악마. 와 진짜. 근데 한 분한테 100억을 받았어요? 총 4분이 사망을 했고 그 보험금으로 탄 금액이 이제 100억 원이 된다. 4명, 그쵸. 4명이나? 네네. 이 치사코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은행원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23살에 인쇄업을 하던 첫 번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네. 남편이 돌연사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상속인이잖아요. 뭐 인쇄 관련돼서 뭐 회사라든지 뭐 유산 다 본인이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유산도 탕진하고 인쇄업도 제대로 일을 안 해가지고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돈 많은 남자를 찾기 위해서 결혼정보회사에 이제 딱 가입을 하고요. 야, 진짜 무섭다. 그 이후에 교제와 총 4번의 결혼을 하게 되는데 모두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총 100억 원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치사코 씨가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자산이 있을 것, 자식이 없을 것. 역시. 실종돼도 찾을 사람이 없고. 아니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상속. 그리고 자식이 있으면 상속 관계가 복잡해져서 그렇구나. 그렇죠.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타겟을 삼고 소개팅을 할 때 남자랑 식사를 하면서 혹시 건강상의 이상은 없는지 이게 계속 복용하고 있는 약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고 그러면은 하네요. 복용을 많이 하면 체크 마음에 들어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남자 이러겠지. 정말 나를 위하는구나 이 사람은. 오해가 또. 오해 너무 오해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남편 되시는 그 이사오 씨 같은 경우에는 목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목을 넘어간 거거든요. 이건 캡슐에 담아서 청산가리를 먹게 한 거예요. 와. 무서워요. 진짜 블랙 위도우네요. 아니 근데 우리가 다들 의심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보험 수익자를 그러니까요. 부인이랑 하고 네. 그리고 유산 상속을 하고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매력은 뭐죠? 그쵸. 뭐예요? 맞아요. 뭐가 이 있죠?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일본에서 이제 치사코의 연애 기술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녀의 연애 기술 알고 싶다. 네. 왜냐면 맞죠. 궁금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궁금할 그렇게 수밖에 해서 없고. 이 치사코가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들을 말해냈는데 그 세 가지 기술이 요리, 요리, 그리고 집안일, 집안일. 그리고 이제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는 밤 기술. 어르신들이 이제 뭐 나이 들고 혼자 사시다가 옆에서 또 챙겨주니까 오죽도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서글서글 또 했겠죠. 이 네 번째 남편이 사망을 했잖아요. 네네. 1년 뒤에 체포가 됐는데 그 1년 사이에 2명의 남자를 또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발랐어요. 사실 구제를 치르기도 전에 교제를. 아니 그래서 그 재판 과정에서 그 사이에 만났던 남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증인으로 이제 섰어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치사코 씨가 애교가 그렇게 많고 남성분들의 자존감을 막 팍팍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으신. 어떻게 하면은 남자들이 그 넘어오는. 되게 기뻐하는지를 다 알고 그렇죠. 있었군요. 그러면은 좀 이분은 현재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3건의 살인 그리고 1건의 살인 미수를 저지른 혐의가 이제 유죄로 인정이 돼서 지금 선고를 사형을 받은 거고요. 본인이 이제 나 치매가 있다라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 아 진짜 사랑인 줄 알고 결혼했을 텐데 진짜. 다음은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한참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연쇄살인. 세다. 연쇄 살인. 어떻게 결혼해요? 아 근데 이게 봐봐요. 연쇄 살인마와 누가 결혼했어요? 결혼한 변호사. 이걸 변호를 해주다가 했을까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우선은 세르게이와 엘레나 이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아주 발칵 뒤집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유명했나요? 살인을 우선은- 많이 해서? 두 사람의 나이 차 때문이었는데요. 나이 차. 네. 아내 결혼할 때 아내 엘레나의 나이가 26살, 네. 그 남편 세르게이의 나이는 64세. 두 사람의 차이는 이제 38살 차이였죠. 대박. 이게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 결정이기는 한데. 근데 이게 그러네요, 좀. 보통 이제 나이 차이만 좀 많이 났으면 그냥 재밌는 일이구나 하고 끝났을 텐데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따로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역시 우리 글로벌 쇼킹 원피. 여기서 끝나지 그렇죠. 않죠. 여기서 나 안 끝날 줄 한 번 알았어. 더 꼬아야죠. 네, 바로 이 세르게이가 최소 37명의 여성과 소녀를 살해한 우크라이나 희대의 연쇄 살인마였다는 사실이죠. 와 무섭다. 사람 같지도 않은. 아니 내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무서워서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사겠어요. 바로 나가요. 아니, 변호사가 왜 갑자기 연쇄살인마랑 결혼을. 변호를 하다가 사랑에 그러니까. 빠졌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네. 오히려 그 이전에 아내 엘레나가 15살 때 네. 우연히 이제 세르게이의 공개 재판 과정을 보게 됐는데 네. 이제 그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하네요. 그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자기가 그 여자를 어떻게 죽였다고 설명하는 걸 보고 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세르게이가 수감된 교도소를 찾아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펜팔을 한 거죠. 정신이 아니네. 그렇게 이제 15살부터. 네, 그렇게 이제 마음을 키웠고 뻔뻔하게도 이 세르게이는 첫 면회에서 엘레나한테 결혼을 청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달라고. 그리고 심지어 그 엘레나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걸 수락하게 된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 연쇄살인마한테 네. 사랑을 느끼는 이 감정은 대체 그냥 뭘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뉴질랜드의 뭐 그 의사인가 어떤 심리학자가 말을 한 건데 네. 하이브리스토필리아 또는 보니 앤 클라우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사랑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남성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심리적인 이상 증상. 스웨덴 신드롬이라고 있잖아요. 들어볼. 스웨덴 신드롬. 스톡홈이겠지? 스웨덴 신드롬. 야 그냥 만들지 마. 또 어디 있어? 아 진짜 과학적인 이게 제대로 해야 되는 무슨 스톡홈이 스웨덴 수도이잖아요. 가까워요. 아니 가까워. 야, 아니 그건데 그냥 부산 비빔밥이라고 하지? 광주 비빔밥 똑같아. 아 스위스 신드롬 너무 웃기다. 스웨덴이라고 했어요. 우리 없으면 왜 나와? 나 진짜.
자료가 좀 더 있습니까? 왜 그랬는지. 이게 엘레나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여자들은 세르게이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경쟁할 필요가 없거든요. 와. 전 질투가 아주 많은 여자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여자분도 정상이 아니고 그쵸. 유유상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니까 그래요? 혹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를 해치지 않을까? 근데 연쇄살인마랑 결혼한 여성도 굉장히 강심장이었나 봅니다. 이 엘레나도 네. 뭐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внуков внучат подрастающее поколение, насколько хватит на них физических сил. Плани ткача навряд чи здійсняться. Він засуджений на 4 довічних ув'язнення, але Олена не бачить у цьому перепон і за своє щастя збирається боротися. Она готова была нанять спецназ с зоны АТО и штурмом взять Житомирское СИЗО. 여자도 눈이 보통은 아니에요. 지금 눈이 살짝 돌아 있어. 그렇죠? 맞아요. 결국엔 이 엘레나가 임신을 하게 되고요. 2012년에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죠. 시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지금도 그러면은 함께 살고 있는 건가요? 결혼을 하고 한 6년 정도 지나서 세르게이가 그 남편이 심부전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네. 시신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여자가 안 아니 왔어요? 와이프 알레나 있지 않았어요? 네, 그 아내인 엘레나도 시신 수습을 거절했습니다. 왜요? 뭐야? 갑자기? 왜 갑자기? 이게 이유는 따로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네. 이게 워낙 강력한 남성에 대해서 끌리는 그 엘레나 입장에서 죽은 남성은 강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까라는 제 정확한 내피셜이. 자기 멘탈이 그냥 확고하다. 우리 70억 소름 지구에는 돋는다, 소름 정말 별이 별일이 다 있습니다. 진짜 날씨가 추운데 손에서 땀이 나요 자꾸 들으면은. 세계를 상대로 무려 5조 원의 사기 스캔들 일으킨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출신의 사기꾼 조 로우 이야기입니다. 이 조 로우, 아시아의 위대한 개츠비라고 불리는 남자인데요. 위대한 개츠비? So the court upheld his prior guilty conviction. The Sovereign Wealth Fund was aimed at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He's also facing a fine of over $46.8 million. Get my justice, and I didn't get a fair trial based on its principle. 말레이시아 전 총리인 나집 라작의 측근으로 활동을 하면서 45억 달러죠.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나라 돈, 말레이시아 돈을 빼돌리고 현재는 인터폴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아직 상태입니다. 안 잡혔어요? 못 잡았어요? 네. 심지어 안 잡혔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너무 재밌다. 이게 국민들이 낸 세금일 거예요, 100%.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꼭 잡아야 된대. 아니 근데 사진에 왜 디카프리오가 있어요? 왜 지금 같이 두 명이 찍었지? 왜 같이 있어요?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디카프리오인데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절친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디카프리오도 조사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 로우가 준 선물들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디카프리오가 출연한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다들 아시죠?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조 로우가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랑 절친이니까 영화에도 투자를 해주고 또 105억 원 상당의 미술품도 선물을 해줍니다. 근데 디카프리오가 다 받았어요. 이게 105억 원짜리 그림이에요? 바스키아라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림이에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조 로우의 이런 행각이 알려진 다음에 디카프리오가 굉장히 좀 비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받은 그때 이제 오스카상 트로피랑 네. 저 미술품을 미국 정부에 다 반환을 그렇죠. 했습니다. 무서우니까. 그러면은 이제 셀럽들한테 이렇게 친해지려고 선물하는데 이 돈을 다 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디카프리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조 로우는 그 유명한 모델 미란다 커 있죠. 미란다 커와 또 비밀 연애를 했었던 관계라고 합니다. 올랜도 블룸 전처 아닙니까? 맞습니다. 올랜도 블룸과 이혼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2014년에 여러 명의 이제 재벌과 만난 시점이었거든요. 미란다 커한테 91억 원 상당의 보석과 크리스탈, 피아노를 선물하면서 팬심을 샀고요. 정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건가? 미란다 커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헐리우드 셀럽이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페리스 힐튼한테는 25억 원 상당의 샴페인을 선물하면서 인맥을 쌓기도 했습니다. 와, 야, 너 빡빡빡 썼네요. 진짜. 아니 이게 저분들을 근데 사실 만나려면은 아무나 만나겠습니까? 본인도 셀럽이 돼야지만 이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자기 거예요, 이거? 자기 겁니다. 3천억 원에 달하는 요트 구매합니다. 3천억 원. 와, 이거 나 몇백억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3천억이요? 그렇죠. 3천억에 달하는 요트와 390억 원 상당의 개인 제트기까지 마련을 했고요. 제트기가 싸보여 갑자기. 아니 이거 보트가 더 비싸네. 제트기 타고 오는데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셀럽들은 부와 명예를 가진 그와 친구를 하려고 다들 이렇게 모여들었고 거대한 파티를 매일매일 즐겼다고 합니다. 조 로우한테 왜 이렇게 다들 속았지? 하는데 이게 들킬 수 없었던 이유가 네. 조 로우 자체가 약간 그 백만장자, 그러니까 금수저 집안 출신. 아, 걔가 원래 그랬구나. 뭐 말레이시아 출신이라고 하지만 영국 최고 명문인 헤로우 스쿨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말레이시아 나집 전 총리의 의붓아들인 리자 아지즈와 연을 맺게 되면서 이 모든 사건들이 시작이 된 거죠. 아니 그러면은 조로우는 현재 인터폴 수배 중인 거죠, 아직도? 네, 수배 중인데 지금 뭐 사실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조 로우 같은 행동을 했다. 네. 그러면 형법상 횡령죄라든지 아니면 사기죄를 성립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득액이 50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까지 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막 형량이 높아 보이잖아요. 실제로 무기징역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제3범죄로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기징역까지 나오는 건 굉장히 힘들고요. 그런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한 10년 정도 선고가 된다. 그럼 미국에서는 100년, 150년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 로우도 아는 거예요. 내가 잡히면 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거는 뭐 스케일이 뭐 글로벌하네요, 진짜. 네. 이 사람 유명하죠. 아 유명해요? 네, 당연하죠. 2년 동안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은 물론 이게 유네스코 사무총장, 네. 그리고 아프리카의 니제르 대통령, 그리고 노르웨이 총리, 그리고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부자 가문이죠. 아가칸 왕족까지. 아가칸. 네네. 범행 대상만 해도 50여 개국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세기의 사기 사건인데요. 진짜. 이게 이제 프랑스 장관 사칭 사건입니다. 어머? Il a soigné sa mise en scène, peaufiné le décor, jusqu'au drapeau européen et français. 프랑스 장관 사칭 사건입니다. 가면을 가지고. 이게 근데 말이 되나? 이게 어떻게 가면으로 사칭이 돼요? 진짜 대단해요. 이거 어떻게 아니 근데 가면이면은 이게 상상 초월. 티가 날 텐데. 특수 분장이 아닌 이상. 탐 크루즈 나오던 그거 미션 있잖아.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 거기 쫙 그 실리콘. 올려줬잖아. 아 실리콘. 이렇게 붙어가지고. Et encore, cela ne suffirait pas. 네, 기사 사진 보면은 그 사람인 것처럼 하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장관 사칭을 해서 사기를 친 거죠. 진짜 저기 보이시잖아요. 진짜 영화 맞아. 맞아. 예, 2015년부터 2년 동안 9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 가까이의 금액을 가로챈 건데요. 미쳤다.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부자 가문인 아가칸 왕족의 경우에는 200억 넘는 피해액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말이 돼? 말이 돼? 근데 아무리 가면 쓰고 화상 전화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 해도 티가 좀 났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 환경을 아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방부 장관의 사무실에서 이제 프랑스 국기 있고 이렇게 딱 전시하고 장관 그 집무실을 완벽하게 이제 복제해서 정말 정부 공식 문서로 보이는 편지로 의사소통을 하고 이제 피해자들을 속이는데 엄청난 이제 신경과 정성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지식이라든지 뭐 화술 뭐 그런 것들을 다 겸비해서 엄청 연습한 이슈에 거죠. 딱 맞게 치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불어로 푸 드리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푸, 그러니까 드리옹이 이제 르드리옹이 장무관 이름이고 푸는 가짜. 그래서 가짜 드리옹의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불어로. 네. 결국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체포가 됐고요. 프랑스의 사기죄와 신원 도용 혐의로 이제 처벌을 받아서 현재 수감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은 또 어느 나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제 자오링 씨의 나라, 자오리징 씨의 나라 중국으로 가봅니다. 신랑 신부가 싸웠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 남녀의 결혼식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때 식장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전 여친이나 전 남친이 왔나요?
웨딩 드레스를 2명이 입고 있는데. 전 여자친구. 전 여친이 왔어. 어떡해. 아우 지금 신부 얼굴 봐 왕짜증. 대박이다. 와. 아니 근데 전 여자친구도 진짜 대단하네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게다가 웨딩 드레스까지 입고 왔어. 웨딩 드레스를 입고 왔어. 그거 자기 너무 혼자 무서운 거. 이거 뭐예요? 네, 똑같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신랑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갑자기 고성을 지르면서 결혼식장에 등장을 해서 신랑 팔목을 잡고 뒤흔들었습니다. 소름이다, 소름. 전 남자친구였던 신랑에게 다른 여자와 결혼할 거면 이별 비용 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억 정도를 달라라고 요구하면서 난동을 피운 겁니다. 아니 근데 헤어졌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뭐 이별 비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별 비용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우링 이거 뭐예요? 아, 그러네. 예, 이거 원래 그 중국에서 누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면은 말하는 사람 상대방한테 유로금을 주는 거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그 연인 둘이 사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안 주도 되고 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약간 유로금 얼마 정도 줄게요. 우리 평화하게 헤어지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원래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전 여자친구인 A 씨가 남성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9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억 8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파혼을 당하자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사람하고 사귀겠어요? 그럴 거면? 지난번에 인도에서는 지참금, 지금 이제 바뀐 게 인도에서는 또 지참금을 여성분이 준비를. 그것 때문에 막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했잖아요. 아, 중국에서 이거 반대예요. 근데 중국은 남자가 내네요. 예, 남자 여자한테 지참금 내요. 이거 중국에서 원래 있는 풍수인데 네네. 근데 지금 되게 심해졌어요. 일반 사람은 또 한화이면 1,500만 원부터 2억까지. 2억까지. 이거 일반 사람도 이 정도 해요. 자오리진 씨는 얼마 정도 내셨어요? 아, 저는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살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집 준비했어요. 저는 다행히 한국 사람랑 결혼했으니까 이거 지참금 안 냈어요. 그럼 이거는 진짜 요즘 너무 일반 사람도 2억 정도 내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맞아요. 엄청 큰 돈. 예, 그래서 이거 때문에 결혼 못하는 사람 반 이상 넘었어요. 사연 없는 사람이 없다고 일단 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일단은 난장판이 됐고 지금 제일 피해자는 신부죠. 신부 표정 네. 봤어? 아 신부 너무 무서워 보였어. 말이 안 되는 표정이고 진짜 이 신랑이 뺨 안 맞았나요? 이렇게 사실은 신부가 울 수도 있고 그럼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네. 이 신부도 지지 않습니다. 뭐 리액션이 있었나요? 리액션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전 여자친구 A 씨한테 가서 어디 와서 민폐냐라고 얘기하면서 너 같은 여자한테 90만 위안 결혼 지참금을 쓸 수 있는 남자가 어디 있겠냐? 그리고 이별 지참금이 필요하면 그 돈 내가 줄게라고. 와 멋있다. 걸크러쉬 너무 멋있다. 그래서 현장에서 깔끔하게 일단 신부는 전 여친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기대고 싶다. 멋지다. 자, 가짜 상속녀 관종 끝판왕입니다. 가짜 상속녀 행세를 하면서 그럼 관종 짓을 했다는 건가요? 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해였죠. 땡플릭스에서 드라마 시리즈로도 제작된 애나 만들기라고 혹시 뭐 들어보셨거나 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당연히 맞죠? 봤어.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게 그러면 실화네요? 맞습니다. 실제 주인공 이름은요. 애나 소로킨. 네. 이게 아마 2013년 애나 델비라는 가명을 가지고 뉴욕 사교계에 등장해서 나는 이제 독일계 백만장자의 딸이고 6천만 달러, 그러니까 뭐 7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상속녀야라고 떠벌리고 다니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되게 재밌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플루언서라 그러죠. She was born in Russia and raised in Germany in a family notable for, well, not much. SNS 스타로 이제 발돋움하게 되죠. 백만장자라고 말했던 그녀의 아버지는 실제로 트럭 운전사였다고 그냥 하고요. 평범한 가정에. 너무 다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녀가 계속 그렇게 펑펑 써댔던 돈들도 다 지인한테 뭐 빌린 돈이거나 아니면 신용담보를 통한 대출을 통해서 받은 돈으로 썼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건가요? 얘 이렇게 거짓말을 잘 했는데
이렇게 막 빌렸는데 못 갚아가지고 걸린 건가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관종, 뭐 인플루언서로 성장을 하다가 이제 자신의 영향력이 특히 패션계 쪽에서 이제 영향력이 커지니까 자신감이 커져서 이제 제대로 된 규모의 사기를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그 미국의 맨하튼에 애나 델비 재단을 이제 설립한다라는 명분으로 위조 서류를 또 제출을 해서 은행에서 2,2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 원 좀 안 되는 돈을 대출을 시도를 했는데 이제 은행 쪽에서는 야, 너 상속녀라며 뭐 그렇게 돈이 많으면 왜 네가 아직 대출을 받냐? 그러네요. 네, 700억 있다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모든 그녀의 사기 행각이 발각되고 말죠. 진짜 맞는 말이에요. 돈 많은데 뭐 하러 대출해? 그렇죠. 딱 걸렸네요, 거기서. 딱 걸렸네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뉴욕 검찰이 소로킨에 의한 피해액을 좀 추산을 해봤는데 네. 총 27만 5천 달러, 그러니까 한 3억 4천만 원 정도다라고 이제 파악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국적이 미국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독일로 추방이 됐고요. 다수의 절도와 사기 혐의로 결국 2019년 5월에 이제 징역형이 선고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재판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왜요? 재판을 받으면서도 본인의 개인 스타일리스트를 고용을 해서 세상에. 그 재판 룩을 연출을 합니다. Found fame, turned court into a circus. She hired a celebrity stylist, created a social media buzz, and made sure all eyes were focused on what she was wearing. 그래서 재판 그 길 하나마다 굉장히 드레시하게 옷을 잘 입고 룩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 이제 해시태그가 달려서 굉장히 인기를 얻기도 했고 그 법정 룩이랑 계정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근데 한간에 의하면 애나 소로킨이 그 안에 수감 생활을 하면서는 사실은 태블릿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맞아. 해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제약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수감자들한테 돈을 주고 그 태블릿 이용 시간을 산다고 합니다. 똑똑하다. 그래서 다른 수감자들은 얘 똑똑하다. 진짜 돈이 많나 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소신 있는 한마디를 이렇게 당당히 밝히고 다녔는데 뭐라 그랬냐면 네. 돈이 있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정말 애나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이제 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던 네. 루트 워너가 34살의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중요한 건 아이의 아빠가 제자 12살이었습니다. 이건 범죄잖아요. 야, 이거는 여자 범죄자죠. 네, 34살이던 루트 워너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었고요. 12살이던 푸알라우는 남자 제자였던 것이죠.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고 이제 임신까지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아동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냈습니다. 성폭행범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루트 워너는 이미 내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아이고. 네 명? 이미. 너무 무책임하다. But just weeks after her release, she became pregnant again. I did something that I had no right to do. 루트 워너는 7년의 징역형 대신에 네. 푸알라우에게 평생 접근 금지라는 조건으로 3개월 복역 후에 가석방이 됩니다. 그렇게 빨리 풀어줘요? 네. 그렇게 빨리 풀어줘? 나왔는데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건가요? 네, 평생 접근 금지를 걸어놨는데 네. 2주 만에 푸알라우를 만나서 또 성관계를 가진 겁니다. 이상한 여자네. 그래서 그대로 원상복구됩니다. 남은 형량 7년을 풀로 채우게 됩니다. 그렇지. 7년밖에 안 돼요. 그게 7년도 되게 7년밖에 짧은데요. 안 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 루트 워너는 첫 재판 중에 푸알라우의 첫째 딸을 낳았고 두 번째 복역 중에 둘째 딸을 출산했다고 합니다. 너무 싫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모두 계속해서 사랑했던 사이라고 하면서 강간 혐의는 재판정에서도 계속해서 두 사람이 부인을 했고요. 둘째 딸을 출산한 뒤에 심지어 오직 한 가지 죄라면 사랑이라는 제목의 책을 공동으로 집필합니다. 감옥에서 형량을 다 채운 이후에 루트 워너는 2004년에 출소한 이후 다음 해인 2005년 결혼식을 올립니다. 둘이요? 결혼해요? 그분하고요? 네. 결국은 그 제자와 결혼을 올리게 됩니다. Do they both know this whole story?
중국에서 이런 법 되게 강해요. 네. 만약 한국 나이로 15살 미만이면 네. 아기는 동의해도 10년 이상 그거 그렇지. 감옥 가야 돼요. 중국에서. 네. 아, 좋네요. 만약 2번째 이상 하면 사형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중국에서.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됐을 때.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법적으로 만나도 되는 나이까지 기다렸다가 그럼.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1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가 2017년에 남편인 푸알라우가 아내인 이제 루트오노에게 이혼 소송을 해서 최종적으로 2019년에 이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루트오노는 바로 1년 뒤 2020년에 대장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머. 정말 약간 그 철없고 너무 무모한 사랑이라도 말하기 좀 그런 네. 그 끝이 참 쓸쓸하고 좀 그러네요.